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검정고시 합격의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베키쌤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학 문제를 살펴보고 있죠. 2022년 1회차, 2021년 1회차, 오늘은 2021년 2회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회차에 거쳐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미 느끼셨을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패턴이 1번에는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고 2번에는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지금 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제 공부 손 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저 이번에 8월 달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정고시.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란 시간이 빡세죠. 속된 말로 빡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이 남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많이 시간적 투자가 있겠죠. 그 시간을 활용하기 정확하게 이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개념을 A부터 Z까지 다 보시지 마시고 기출문제 딱 펴놓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나왔던 문제들 3회차예요. 이거 싹 다 풀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시험지 옆에 두시고 1번 문제 두 다항식 A, B, 그 다음에 A, B의 합과 차구나. 그러면 여기 내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 부분 개념서 가셔서 확인하시고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에 나오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머지 나오지 않는 것들은 100점 맞으실 거 아니에요. 나 완벽하게 해서요. 선생님 저 100점을 맞아야겠습니다. 하나부터 지금 뭐 만약에 이번 2022년 2회차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저 그거 맞추고 싶어요. 그럴 시간이 없죠. 때문에 기출문제 바탕으로 여러분들 개념 확인하시고 기출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들로 나머지 한 달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3회차 벌써 왔는데요. 시험 범위가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 지금 벌써 3회차 이제 4회차죠. 2022년 2회가 시험 범위 바뀌었습니다 하고 네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지금까지 치러졌던 세 번의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들이 1번에 나오는 문제, 2번에 나오는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 문제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때문에 조급한 거 알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출문제 펴두시고 개념서 옆에 펴두시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개념들을 개념서에서 찾아오셔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바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는요. 2x제곱 플러스 A고요. B는요. x제곱 마이너스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 A, B의 차를 구하라 하는 문제를 하고 있네요. 한번 그러면 A부터 나열을 해봐야겠죠. A는요. 2x제곱에 플러스 x라고 하고 있고요. 요걸 우리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어놓고 b 가로해서 b가 뭔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x제곱 마이너스 x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a와 b의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왔죠.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해 볼게요. 2 x제곱 플러스 x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주고 이제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x 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가 만나니까 플러스 x가 되네요. 부호를 바꿔줬습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합을 할 때는 늘 말씀드리죠. 문자와 차수 모르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수가 같은 것들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요것도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 알겠는데요. 이 뒤에 문자랑 이 위에 있는 오른쪽 작은 수라 하셨던 거 이 차수도 바뀌나요? 아니요. 합에서는요. 이 상수 부분만 바뀔 거고요. 문자는 같은 것들끼리 내가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게 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x제곱이다 라고 읽고 우리는 x제곱끼리만 더할 거예요. 더해보는데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니까 x제곱만 남게 됩니다.
2에서 1을 뺀 거예요. 1이 되고 여기는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자와 여기 차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합에서는요. 합. 그 다음에 또 동류항이 뭐가 있을까요? 문자가 같은 거, 위에 숫자도 같은 거. x랑 x가 있네요. 이걸 더해주면 x가 1이고 1이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있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개념이 이해 안 되시거나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요거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등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은 x제곱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 우리 지금 세 번째 다 요거 2번 문제로 나오고 있죠.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첫 번째 a, b를 구하고요. 두 번째 이 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등식이 나왔네요. x에 대한 항등식,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같아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등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등식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식이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가 같냐고요?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라는 말은 x제곱이 있으면 여기도 x제곱일 거고요. 3x면 여기도 3x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x가 ax랑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3x는 a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7은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a는 3이구나. 그리고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유추해낼 수 있고 a 플러스 b 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7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자, x-1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x는요 1을 대입하게 되고요. 이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이 되는구나. 이거 현지하면서 우린 x를 요 식에다가 x는 1을 여기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은요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1이죠. 1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요 값이 여기에 나오는 값이 나머지가 되는데 요 값이 0이래요. 나머지가 되고 이 값이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 했을 때 0이 되니까 a의 값은 구해볼까요? a는 자 x에서 1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1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3번의 답은 1번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가봅시다.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아셔야 되세요. 인수분해한 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인수분해 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암기를. 자, 인수분해한 식이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습관적으로 괄호가 먼저 쳐지나 봐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우리 인수분해식 기억하시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있었습니다. 요걸 비교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a, b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플러스는 그대로 a 플러스 b를 가지고 와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요. a 마이너스 b 가지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곱해주는데 a 제곱 요때는 한 번 더 해줬으니까 얘는 빼줘야겠네. 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여긴 빼줬으니까 a 제곱 해주고 이번엔 더 해주자.
플러스 b제곱. 나머지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요 마이너스 부호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인데, 자,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를 먼저 해주거나, a 세제곱 b 세제곱 하면 플러스를 먼저 해주거나, 그 다음에 곱해지는 거는 다 서로 다른 부호를 넣어주면 된다. 요렇게 암기를 해주셔서 요 식은 두 개는 외워주시면 4번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대입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 문제니까 여기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a 세제곱, b 세제곱 있을 때 a에 x를 대입해 볼 거고요. b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x제곱 마이너스 a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하면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a는 3의 제곱이구나. 3의 제곱하면 3을 2번 곱하시는 겁니다. 3을 2번 곱하면 3의 2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제곱은 같은 수를 반복해 주셔서 곱해 주는 건데, 3의 제곱 2번이니까 3을 2번 곱하면 3, 3은 9. 자, 9구단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4번의 정답은 4번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봤고요. 5번 문제도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빠르거나 선생님 도무지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시면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좀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허수라는 게 나왔네요. 허수,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허수, 이걸 허수라 imaginary number이라 해서 허수라고 하구나.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셀 수 없는 수. 자, i 바로 하고요. i 곱하기 1 플러스 2i는 a 플러스 i일 때 또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걸 먼저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i를 1에도 곱해줄 거고요. 2i에도 곱해줄 건데 1 곱하기 i를 하면 똑같이 그 수가 나오죠. 1에는 어떤 수를 곱하든지 그 수가 나오니까 i 플러스, 자, 2i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들 i 기억하시나요? i가 있고요. i 제곱이 있고요. i 세제곱, i 4제곱까지는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요 루틴이 반복된다고 했죠. 반복되는데, 자, i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루트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줌으로써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4제곱은 드디어 1이 되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i의 5승은요 다시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요 제곱은 왜요? 요것도 암기네요. 요거 암기해 주시고 계셨다면 i 제곱이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고 있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i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a 플러스 i랑 같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도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나왔네요. 알파 베타 두근 알파 베타 두근 알파 베타. 그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합이 있고요. 알파 베타에 곱이 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한 3번째 문제 풀어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이 검정고시의 개념을 이제 수학 개념을 보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서가 아니고 뭐라 하나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개념서 옆에 펴두시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죠. 수험생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알파, 베타는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B였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요, 부호 없이 A분의 C였다. 기억하시죠? ABC는 뭐다? x제곱 앞에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가 2차일 거예요. 2차. A, B,
C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오늘 구해야 될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요. 우리는 마이너스 해주시고 A가 뭐예요? 1이네요. 1이고요. B가 뭘까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정답이 4가 되겠고 보기를 보니까 3번이 4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7번 문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네요. 그림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지르세요. 네,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드립하고 싶었는데 한번 참을게요. 소리 질러!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요. 2보다는요, 2와 같거나 작다고 하고 있네요. 이때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거 x의 값도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2차 함수? 뭐더라?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없었더라면, 이 2차 함수부터 그리고 봤어야겠죠. 그릴 수는 있어야겠죠, 머릿속으로. 근데, 너무 친절하게 그림을 이미 다 그려주고 있고요. x의 값도 이렇게 좌표로, 점점점점 이렇게 좌표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에서 읽어내야 될 것은요, x의 값 범위, y의 범위가 아니고요. 이게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참, 글씨도 못 쓰면서 엄청 많이 쓰려고 하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하는 건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 최소값, 어떤 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2차 함수의 y값입니다. y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 눈 있으면 알 수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거 어디겠어요? 이게 솟아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방정식이니까 그거 몰라도 숫자가 봐요. 마이너스 3에 딱 찍혀져 있네요. 제일 작은 숫자 y에서 1이 제일 큰 숫자일 거고요.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은 숫자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 x의 값을 봐야 되냐 y의 값을 봐야 되냐,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묻을 때는 y의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목소리가 방금 왜 이랬죠? 볼까요? 가봅시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요. 라고 좀 길게 줬네요.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일 때, 그러니까 한 근이라면요, 한 x의 값이요 1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대입을 할 때 이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던 게 x-1로 3번 문제에 x-1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 했죠. x-1로 나눈다는 것과 한 근이 한 근이 1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자, 이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x의 값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냐면요, 이 자체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호가 바뀐 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1이 될 거고요. x는 1을 대입해 주시는 거고, 한 근이 1이라고 하면은 x의 값을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 이해 되시겠어요? 한 근이 1이라 할 때는 x는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1을 대입해 봅시다. x 세제곱이죠. 1의 세제곱은 1. 1은요, 100번을 제곱해도 100을 곱하면 100은 되겠지만 제곱할 때는 늘 같은 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의 세제곱은 1이 되겠죠. 플러스 x제곱이 뭘까요? 1의 제곱은요, 1이 돼요. 그래서 a가 되고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변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 탈락시켜 볼게요.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0이 될 테고, 따라서 a는 2가 되는구나. 보기에서 보니까 2번이네요.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대요. 이때 상수 a의 값을,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그려봐야 되나 할 때는 아니고요. 연립부등식 나올 때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게 없고, 첫 번째로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시고 얘도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구해볼까요? 1번 요거 첫 번째 거부터 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x로.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빼봅시다. 3x
2x 플러스 5보다 작대요. 그러면요,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x를 마이너스 2를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남을 거고요. x는 5보다 작대요. 5보다 작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x는요, 3x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넘겨볼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왔네요. a가 되는 값은 여기가 될 거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연립부등식 나왔다.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하겠나 모르겠다. 이거 첫 번째 위에 거 먼저 푸시고요. x에 대한 식으로 부등식 풀어주시고 요것도 풀어주셔서 그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번, 11번 두 문제 남았어요. 기지개 또 한번 중간에 싹 펴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다음 그림은 부등식이네요. 연립부등식 아까 바로 위에 나왔는데 부등식 절대값 x-2가 2와 같거나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와 같거나 혹은 2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죠. 이 문제를 구하실 때는 가장 먼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큰가 작은가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수직선 위에서 나타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 우선 개념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세요. x가요.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절대값 x가요. a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수직선상 위에서 지금 얘는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닫혀 있는데 만약에 그냥 크기만 하고 작기만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수치 a 요게 기준이 됩니다. 부등식에서 이제 그 해를 구하는 수직선상을 나타낼 때 여기 이제 그 부등식 부등호 옆에 있는 기준이 되는 요 숫자 2가 되는 요 자리 오른쪽 자리에 있는 숫자가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a의 이 해를 구할 때는 a가 기준이 되고 요렇게 먼저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x도 욕심을 내지 못해요. 요만큼 요 사이 것만 내가 가질게 합니다. 대신에 이 절대값이 x가요.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요. 내가 작을 때 요만큼밖에 못 갖게 했지. 내가 커지면 내가 차지할 수도 있었던 요렇게 너가 제안했던 요 부분 이외의 것들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쉽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요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해를 구할 때 해가 또는 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이값 말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요걸 이해한 바탕에서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작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자, 식이 요렇게 될 거예요. 2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x 절대값 x-2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요. 2와 같거나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풀어보자면 x를 가지고 나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를 가지고 있는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부등식 나오면 항상 이게 큰지 작은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클 때는 또는 이라는 게 나오고 작을 때는
이제 요 사이값이구나. 요 사이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마이너스 a를 붙여서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요 식을 만들어서 내가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의 사이 거리 a와 b의 거리를 구하여라. 결국 이 대각선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만 요 문제가 있을 때만큼은 이제 요것도 매번 나오죠. 뭐 피타고라스를 해서 푸셔도 돼요. 피타고라스를 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요. 그냥 그림 살짝 무시하시고 요렇게 하나 묶어주시고 요렇게 y좌표끼리 묶어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은 루트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 A, B죠. 뒤에 있는 거, B에서요, A에 있는 X죠. B의 X에서 빼기 A의 X를 해주시고요. 이게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빼기 해준 게, 요 자체를 배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by에서 by에서 또 bay를 빼서요 제곱을 해주세요. 요거를 더해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b y 마이너스 a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제곱 해주는 값을 여기다 루트 안에 적을 건데 자 bx는 2였죠. 2에서 AX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해주시고요. 여기에 제곱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BY는요. 4가 됩니다. 4죠. 4에서 빼기 1을 해주네요. 1을 그대로 해줘서 제곱을 넣은 다음에 요 값을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자,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가 돼서 4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요. 플러스 자, 4에서 1을 빼면 3이 되겠죠. 3의 제곱은 아까 했죠. 우리 3, 3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하게 되면 이 사이 거리가 되는데 16에서 9를 넣으면 25가 될 테고요. 25 루트를 빼버리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셔서 요거 풀어주셔도 되세요. 요거 제곱해서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빼서 그 뺀 값에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바뀌는 거. 이 방법이 조금 더 공식화해서 하는 게 시간 단축에 더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11번 제가 2021년 2회 11번까지 풀어봤고요. 내일은 마지막 또 12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까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 하루 남았죠. 일주일에 하루가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연도의 회차에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1번끼리 다 모아올 거고요. 2번끼리 다 모아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해요. 개념 정리 한번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어떤 식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수업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같이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은 2021년도 2회 수학 문제 12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